감사합니다.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정말 꽉 강당을 다 메우셔가지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오늘 좀 준비해 온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컨설턴트 분, 바네린 컨설턴트 분도 오셨는데 여기 리더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케이스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본사가 준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케이스까지 오늘 짧은 시간이거든요. 55분 동안 다 공부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 마이 웰리스 랩 기본적인 괴갈적인 내용들은 여기 리더님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서 목소리가 좀 울리네요. 제가 빨리 말할 건데 목소리가 조금 울려서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개괄적인 내용은 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건 뭘까요? 건강지능입니다. 우리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IQ를 막 중요시했거든요.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IQ 갖고는 안 된다. IQ뿐만 아니라 EQ,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된다. 막 이러기를 했고요. 올해의 트렌드는 뭘까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HQ, 건강지능. 내가 건강을 얼마나 잘 알고 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에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 주제로 HQ, 건강지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능 왜 중요한 걸까요? 그냥 건강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건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떠냐면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어떤 분들 당뇨가 있는데요. 당뇨에서 끝나지 않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혈압이 문제가 되고요. 혈압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혈증, 여러 가지 다양한 만성질환이 마치 친구처럼 몰려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주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의 패턴이 그래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밥을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아서 잉여된 에너지가 많아요. 잉여된 에너지 뭘까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끝! 이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밥이 좀 남았거나 혹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무리하게 먹게 되고요. 또 여성분들 지금 웃고 계신데 우리가 밥배만 있나요? 사실은 사람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디저트를 먹어야 되고 디저트를 먹었더니 좀 상큼한 게 먹고 싶네. 과일도 먹어야 되고 사실 먹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음식들이 몸에서 다 대사되면 좋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앉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은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겠죠. 그럼 얘가 혈중에 내가 먹은 음식물로부터 온 포도당이 혈중에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에 포도당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실제 이 포도당은 세포가 쓰는 에너지원인데 얘가 너무 많으면 혈액을 어떻게 끈적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혈액은 어디를 돌아다니나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몸 곳곳에 혈관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사실은 마치 동전을 딱 넣으면은 그 동전으로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면 한 번만 딱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쭈루룩 다 쓰러질 때까지 내가 무언가 스탑시키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HQ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지능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건강지능을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까요? 나의 건강,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막 책을 읽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영상을 듣고 그럼 이 건강지능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요? 언제쯤? 얼마나 많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올려야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건강은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는 더 문제가 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 웰리스 랩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지금 신호를 제가 지금 눈빛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다르게 해보자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셨죠?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는 어른에게 물어봤어요. 알 것 같은 어른. 그 알 것 같은 어른이 누구였냐면 선생님이거나 엄마였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어떻죠? 여기 리더님들 세상 만물을 다 알고 계시다. 애들이 막 온갖 걸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분명히 대답을 해주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가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나 모르는 거 애가 자꾸 귀찮게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알 것 같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방법은 정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절반, 50%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조금 커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봤죠? 의인화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내 인연에게 물어봐라. 인터넷 검색을 막 뒤져보면 막 네이버에게 막 검색창에 막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는데 그 답도 사실은 100% 정답일까요? 내가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경로에 들어가서 묻는지에 따라서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뭘 많이 쓰죠? AI를 써요. 근데 우리만 AI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멀리 바다 건너 누구도 전쟁을 하기 전에 AI를 썼대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해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이 AI, 챗 GPT나 제미나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요.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 써보시면 좋아요. 챗GPT는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톡에 들어가 있어요. 카톡 옆쪽으로 가시면 친구를 통해서 채팅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션이 하나 있어서 딱 누르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기다 물어보면 답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챗GPT는 뭘 물어보면 너무 이렇게 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내용이 너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막 너무 크게 그려줘 버리니까 명확하게 좀 초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좀 똑똑해요. 너무 관점이 확대되지도 않고 필요한 이런 답변을 쏙 얻을 수 있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제미나이 치시면 그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시간도 없는데 AI 관련된 이런 부분 마이 웰리스 랩은 뭐냐면요. 챗 GPT 제미나이예요. 근데 얘는 어디에 특화된 AI냐면 건강을 읽어주는 AI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오래 하시고 잘 아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반경을 보면 아, 이 사람 이게 문제야 눈에 탁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다고요? 시간이 걸려요. 한두 번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그런 어떤 스킬이 바로 생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1, 2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10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뉴트라이트 사업으로 성공하는 데까지 5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성공할래 이러면 될까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서도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너무너무 뉴트라이트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작을 했어.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뉴트라이트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고 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뭐라고요? 건강을 읽어주는 제미나이, 건강을 읽어주는 챗 GPT. 근데 얘가 어떻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다. 나의 건강검진의 데이터를 넣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식을 넣어서 말 그대로 그 AI 알고리즘 속에 뭘 넣는 거냐면 나를 말 그대로 복제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해서 집어넣어서 어떠냐면 지금 이 순간의 건강뿐만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나에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까지도 알려드린다. 근데 그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이 그럼 정확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딱 관점에 맞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이 웰리스 랩 안에 들어있는 이런 빅데이터 아주 탄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데이터이고 얘를 유효성을 검증을 했어요. 유효성을 검증을 해서 1이면 나예요. 나 똑같은 나. 근데 얘 유효성이 얼만큼이냐면 거의 0.935, 0.945 거의 1에 가깝죠.
유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여기 0.9에서 1이면 뭐라고요? 엑설런트. 엑설런트, 여기 리더님들에게는 엑설런트가 뭐죠? 저에게 엑설런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포장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스럽게. 그래서 꽤 비싼 아이스크림이었던 것 같고,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무 때나 엑설런트를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나 뭐 시험을 잘 봤거나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에 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는 굉장히 좋은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매우 우수하다. 뒤에 보시면 진단의 도구나 예측 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임상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마이 웰리스 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 평가하면 이렇게 여러 이런 점들 중에 나를 찍어서 알려주거든요.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리더님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나는 좀 따뜻하게 빨간색, 혹은 봄이니까 푸릇푸릇하니까 나는 녹색, 요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직관적으로 바로 보자마자 얘는 빨간색보다는 녹색에 있는 게 좋겠구나, 상단에 있는 게 좋겠구나, 이게 직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예요. 이 결과를 보자마자 모바일의 이 결과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결과를 보면서 내가 아는구나, 나는 이 색깔이네, 이렇게 하고 얘를 그냥 이 결과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 웰리스 랩은 챗 GPT 제미나이다라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건강을 읽어주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건강만 읽으면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했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막 아프지 않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애가 쭉 건강하기만 해. 이러면 어떠신가요? 건강만 하면 되나요? 건강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굉장히 강력한 툴로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결과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얘를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하나의 점들은 뭘까요? 재미로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얘가 빅데이터예요. 이 빅데이터 중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나의 건강과 관련된 점수가 어떠한지, 건강검진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진 찍으시는 리더님이 계신데 사진 찍어도 괜찮은데요. 오늘 숙제가 있어요. 오늘 오신 리더님들에게는 오늘 여기 또 랠리 오셔서 또 바쁘시긴 하지만, OSR 오셔서 바쁘시지만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마이 웰리스 랩을 공부하기 위한 3가지를 오늘 내로 내가 반드시 확보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과지예요. 마이 웰리스 랩을 분석을 한 리더님들이 아마 결과지를 받으셨을 텐데, 모바일에 보이는 결과지뿐만이 아니고요, 레포트를 출력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출력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39장 정도가 나오고요.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꼼꼼하게 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얘만 읽고 끝나느냐? 얘만 읽고 끝내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대학교 수능에서 시험 성적 잘 나온 친구들에게 공부 어떻게 했나요? 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참고서 없이 그냥 학교 책만 공부했어요. 이거 다 뻥인 거 아시죠? 그냥 뻥도 아니고 개뻥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뻥이거든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북. A 컨텐츠에 있어요. A 컨텐츠에서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북 혹은 가이드북을 치시면 이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한 내용 설명해드리는 아주 조금 착실하게 잘 만든 가이드북이 있고요.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출력 버튼이 없어요. A 컨텐츠에 있는데 출력 버튼이 없어요. 왜 출력 버튼을 안 만들었을까요? 불편하게. 출력 버튼을 넣으면 얘는 출력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광고물이에요.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잘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이 웰리스 랩의 가이드의 앞뒤 파트가 3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관이 없는데 세 번째 파트는 여기 리더 사장님들께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건강에 대한 영양 성분이 무엇이고, 이 각각의 영양 성분을 한 줄씩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 줄씩. 그거 사실은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북에 대한 이런 의미 말고도 뉴트라이트 혹은 영양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사장님들께서 공부하시고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 줄씩 정리를 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건강검진과 관련된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회차 내가 건강검진한 결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5개를 끌어오게 되고, 왜 5개를 끌어오냐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가 콜레스테롤 수준이 지금 당장은 200 언더이기 때문에 그냥 아직 진단의 수준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는 트렌드야. 100이었다가 120이었다, 130이었다, 150이었다, 160이었다 계속 올라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된다. 나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위험 신호가 이미 켜졌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회차의 건강검진 말고도, 결과 말고도 내가 간편 인증을 통해서 결과를 끌어오게 되는데 이런 트렌드도 보게 되고요. 설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 습관.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숨이 찰 만큼 몸을 움직인 날이 며칠인가요? 이런 거. 종종 어떤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앞으로 본인의 목표를 쓰세요. 앞으로 목표. 지금 내가 겨울이어서 너무 춥고 비도 오고 그래서 도저히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 3월이고 봄이 왔고 새 시작이고, 그러니까 뭐 운동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번 했다고 그럴까? 이렇게. 혹은 이것도 굉장히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운동장을 5바퀴 뛰어야 숨이 가쁘고요. 어떤 분은 여기 지금 2층이잖아요. 걸어 올라왔더니 숨이 차. 나 걸어왔더니 숨이 차인데 나 운동했는데, 굉장히 좀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한 것은 운동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계단 올라와서 숨이 찼어도 그거는 숨 가쁘게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조금 익스트라로 운동을 한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건강과 관련된 관심 영역, 요거 처음에는 3개였는데 5개로 늘려놨어요. 왜냐하면 나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3개 갖고 안 돼, 다 걱정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개로 고정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관심 영역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질문 뒤에 깊이 혹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말 그대로 관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5개까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체크하셔야 되겠죠. 체크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좀 제안을 드리자면, 내가 약을 먹는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으로 약을 먹는다. 통제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심을 내가 쭉 가져야 하는 영역이니까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가족력상 내가 이런 질환에 가계력이 있다. 조금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가족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고혈압이야. 이건 가족력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웃고 계시지만 남편은 가족인데 이 고혈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족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유전적인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뭘 보시냐면 건강 나이, 건강 노화 속도, 이것만 보고 나 속도 좋은데 라고 딱 덮으시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나의 웰니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 이렇게 또 사전에 또 사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사업자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노화 속도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나왔냐면 0.9 배속 정도가 나왔어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누트라이트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하고 나면 사업자와 일반인 사이에 노화 속도상의 갭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제안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거였어요. 시기와 관련된 영양균형 점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누트라이트 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먹지 않고 다 누트라이트로 먹기 때문에 채소, 과일 이런 거 안 먹는데 섭취 빈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먹은 게 없으니까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게 너무 누구 보여주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WX를 먹었으면 과일 다 먹은 거, 프로틴을 먹었으니까 고기 콩 다 먹은 거, 이렇게 내가 좀 체크를 하게 프로그램을 좀 바꿔라, 이런 질문을 혹은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기 많은 사장님들께서 영양 점수가 20점, 30점밖에 안 되지만 먹은 게 없는 거지만 노화 속도는 뭐다? 0.9배속. 저속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시기로는 잘 못 먹고 있지만 누트라이트를 통해서 정말 통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게 남다른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위안을 설명드리면서 누트라이트를 먹은 것을 그러면 점수로 반영해 줄 거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 마이 웰니스 랩은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100점이야.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평가일까요? 일반 음식으로 내가 어떤 부족이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제품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 그런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나는 다 100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옳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영양 균형이 아니라 식이 균형,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런 결과다라는 이름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세 개의 점수에 주목을 해라.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이거든요. 이 세 개를 좀 면밀히 보셔야 돼요.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뭘까요? 나의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 우리 다 알고 있죠? 산화예요. 산화. 그래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를 내가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 나의 항산화 능력을 점수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성 질환은 뭐라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왜 걸리나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당뇨, 고혈압을 일으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답변을 이미 앞쪽에 있는 1열에 있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사.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 많이 먹고 얘를 제대로 잘 소화해서 대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사해내지 못하면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혈중의 포도당의 수준이 높아지고 혈중의 유리지방산의 수준이 높아져서 혈중에 많이 떠다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침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이 끈끈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혈액이 멈춰있지 않잖아요. 얘를 펌프질해서 순환시키는 거 누구? 심장이 얘를 막 펌프질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펌프질 하면 됐는데 얘가 끈끈해졌으니까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근이 두터워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두터워진다. 나의 온몸에 근육이 없는데 심장 근육이라도 두터워지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근이 두터워지면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또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기관이 한번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말 그대로 한번 굳은 살이 배기면 한번 애가 기관의 어떤 변이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면 얘가 되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그래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되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만성질환은 뭐라고요? 대사. 먹고 소화해서 에너지화하는 능력이에요. 근육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우리 몸 안에 근육이 얼마나 있고 이 근육이 에너지를 어떻게 잘 내는지.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또 돌아가면 다 가물가물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까먹으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뭐로 설명드릴 거냐면요. 애들이 학교 성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영어, 수학, 국어 점수예요. 영어, 수학, 국어 점수. 영수국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세 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 말고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애가 있는데요. 수학 천재예요. 너무 천재야. 막 대학교 수학을 막 풀어. 근데 한글을 못 읽어요. 그럼 그 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수능 시험에 20점 맞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수학 문제가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막 이렇게 막 무언가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 많이 알면 얘를 풀 수 있나요?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 각각의 지표들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굉장히 독립적인 지표인 것 같지만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고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이거는 이제 설명해 놓는 내용이에요. 글씨가 굉장히 많지만 어디에 다 담겨져 있다? 마이 웰니스 랩 가이드북에 있어요. 오늘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 꼭 출력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출력 버튼이 없으면 우리 출력을 못 해내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다 빼내셔. 혹은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하시는 사장님이 하셔가지고요. 좀 공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다 한 팀이니까. 한 팀이니까 또 뭐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좋은 샘플들 있죠. 물론 좀 부끄럽긴 하잖아요. 몸무게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좀 지우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서 제품에 대한 이런 연결까지 사실은 샘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80점 나왔어요. 이 각각의 국영수 점수가 80점. 80점이면 잘한 건가요? 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대다수의 많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눈치 없이 빨리 대답하시는 분들이 우리 또 이 행사를 재밌게 만들어 주잖아요. 왜일까요? 왜? 애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80점 맞아왔어요. 근데 무조건 잘했다고 궁뎅이를 두드려주면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서 80점이라는 점수의 의미가 틀리거든요. 초등학생이 80점이면 어떨까요? 좀 섭섭하죠. 그렇죠? 고등학생이 80점이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뭘 봐야 되냐면 다른 애들이 몇 점인지를 봐야 돼요. 평소 우리 아이가 맨날 50점을 맞는데 80점을 맞았으니까 어머 잘했어. 궁뎅이를 두들겨줬더니 알고 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았어. 그럼 얘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데이터 안에서 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항산화 능력, 산화를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샘플에 해당되는 분은 몇 살이냐면 70세예요. 70세인데 80점 맞았거든요. 잘한 거죠. 그렇죠? 왜 잘한 거를 알고 있냐면 점수가 주는 그 느낌 말고도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연령대 사람들의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최상단에 위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80점이니까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그렇게 해석하고 또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점수를 확장해 보니까 이 70대 80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누구랑 만나죠? 40대랑 만나요. 항산화 능력이 70대인데 40대와 같아. 40대 평균과.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잘한 건데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울트라 캡숑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옆에 만성질환 억제지수 이거 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사. 먹은 것을 소화해서 에너지화하는 능력이에요. 20대 여성인데요. 80점 나왔어요. 잘한 걸까요? 눈치가 이제 다 대답을 섣불리 아무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맞아요. 20대인데 그분은 20대 연령대 기준 평균 아래에 있잖아요.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를 또 확장해서 보면 왜 또 더 잘한 게 아닌 게 보이냐면 20대의 대사 능력인데 30대랑 같아요. 30대. 20대인데 대사 능력이 30대야. 이모랑 같은 거죠. 그렇죠?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막 20대인데 꺽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육도 마찬가지. 50대인데 점수 근육은 80점 나오기 어려워서 점수 지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50대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계신데 이분의 데이터를 연결했더니 어디랑 만나? 20대랑 만나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이 근육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겉으로 티가 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뒤에서 보면 대학생 같으신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데이터는 단순히 점수로만 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성별, 또 연령대에 따라서 얘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결과 이 각각의 3개 지표, 이렇게 점수, 3개 지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점수도 있지만 옆에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색깔로 칠해놨죠? 예쁘라고 칠해놓은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어요. 얘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주황색, 노란색, 그쵸? 경계. 데이터가 경계이신 거예요. 빨간색은 뭘까요? 위험, 주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수준이면 그 바깥쪽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칠해놓고요.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경계의 영역이면 그쵸? 약간 노란색인데 주황색이죠. 그쵸? 주황색. 괜찮으면 초록색. 색깔로도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칠해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또 해석해내야 될까요? 동일 연령대 대비 등수를 한번 보셔야 돼요. 등수. 항산화 능력이 몇 등이라고요? 100등 중 82등이에요. 대사는 몇 등? 100등 중 41등. 근육은 몇 등? 100등 중 78등이에요.
이 세 개 지표 등수, 지금 하품하시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 개 지표 중에서 물론 이분은 다 경계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컨트롤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종종 경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되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이 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된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나쁜 것부터. 근데 무조건 나쁜 것부터는 아니고요. 워낙에 이 세 개의 지표 가운데 두 개의 지표가 워낙 낮잖아요. 그렇죠? 애들 학교 성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위권이 굉장히 콘크리트여서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뭐 조금 아는 애를 문제 몇 개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1등 이거 못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거. 하위권은 뭐냐면 이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본 개념을 모르는 거죠. 내가 밥을 먹으면서 막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고 뭐 운동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드러누워 있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건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된다? 항산화적인 관리와 근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얘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지표에 대한 통제를 하다 보면 대사가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근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 항산화적인 관리를 하면서 식이에 대한 이런 부분과 영양적인 지원, 운동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대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할 때 우선순위적인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쁜 거, 무언가를 발목을 잡는 이런 요인을 걷어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평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또 어떤 순위로 관리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건강 수명이 나오고요.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마이 웰리스랩 좀 번거롭다. 건강검진의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설문도 해야 돼서 이거를 막 옆에서 다 하면서 되게 번거롭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근육 관련된 이런 지표를 넣으려면 인바디를 해야 되는데 또 ABC로 와야 되고 이전에 인바디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고 비번이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넣어야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이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건강 나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입체적인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인바디 결과가 없으시더라도 한 달 정도인가요?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받으신 다음에 시간을 조금 들이셔서 ABC에 방문하시거나 인바디 결과를 조금 받으셔서 페이퍼로 출력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인풋하면 조금 다른 결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건강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조금 다른 결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보셔야 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내비게이션의 데이터예요. 여러 다양한 건강 지표 중에서 초록색은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노란색은 좀 문제가 있는 영역이죠. 빨간색은 나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인데 그런 요인들을 인체생리 네트워크 상에 보여드리거든요. 우리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뭐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글씨로 보여드리지 않고 얘를 굳이 이렇게 블록으로 보여드리는 뭔가 이렇게 그 도형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과 관련된 영역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면 혈행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혈행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다수의 지표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집합적인 영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혈당이 높고 뭐 혈중 지질이 높고 이런 요인들이 많아서 여기에도 영향이 되고 여기에도 영향이 되면 여기 중부지방이 굉장히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거고요. 파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은 뭐죠? 내가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체크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체크할 때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약물을 드시고 계시거나 좀 생애 주기상 나이로 인해서 주의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을 체크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영역과 문제 있는 영역이 그래도 일치하고 있구나.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제대로 주의해야 되는 영역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를 조금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많은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정작 관심이 있는 영역들은 엉뚱한데 파란색이 칠해져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관심의 영역을 문제가 있는 곳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이 각각의 영역들 문제되는 영역을 확장해서 이 결과값을 확장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얘를 어떻게 도대체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이겠죠. 휴대폰에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레포트를 도대체 이거 휴대폰으로 다 보이는데 왜 출력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출력을 해보면 녹색이 많아가지고 녹색 그 잉크가 빨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흑백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에 좀 전달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을 한 번은 꼭 하셔라. 흑백으로라도.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리더님들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되게 오래전이에요. 영어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 사전을 놓고 사전을 막 넘기면서 눈으로 착착착 보면 단어가 다 외워지시나요? 아니면은 막 그 영어 방송,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막 미국 사람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한번 들으면 그게 다 내 입에 탁 붙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에서 나오나요? 안 그래요. 심지어 영어 아니고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꼬맹이한테 엄마라고 해봐라고 하면 얘가 엄마라는 말을 한 번 듣고 바로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거든요.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많이 연습해야 되고 얘가 내게 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많이 써보고 얘를 학습해야 돼요. 마이 웰리스 랩도 사실은 여기 리더님들께서 당장 비즈니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내 입에 탁 붙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눈으로 훅 흘려보시게 되면 이게 머리로 들어왔다 싹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막 떠들고 있지만 한 2시간 지나면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3개를 출력해서 활용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공부가 필요하다. 결과를 보는 거 말고도요. 이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 A 컨텐츠에도 있지만 요 모바일에 보이는 페이지에서도 요 오른쪽 위쪽에 석삼자 보이시죠? 석삼자를 누르시면 ABO 가이드북 이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이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으면 사실 결국 안 보잖아요. 그래서 꼭 출력을 해서 보셔라. 그중에서도 파트 3는 사실은 조금 달아지도록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떻게 보셔야 하냐? 이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 수명이 무엇인지 요거는 오늘 제가 막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쪼잘쪼잘 제가 떠드는 거. 기억이 안 나면 요 마이 웰리스 랩 가이드북에 다시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 수명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 영양 성분 가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이 웰리스 랩을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기 리더 사장님들께서 뉴트라이트 사업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품을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한 페이지에 인체생리 네트워크의 각각의 영역에 어떤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요걸 지금 찍고 출력을 안 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저도 캡처한 거기 때문에 사진 찍어봤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질이 좀 구리다고 하죠. 선명하지 않아요. 출력하시는 게 훨씬 선명해요.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건강 영역의 부분이 무엇인지 그 영역에 도움이 주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길지도 않아요.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 줄로 정리해 놓은 거 한 번쯤 보시면 좋은데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거냐? 어떻게 보라는 거냐? 뒤에서 샘플을 놓고 볼 거고요. 얘는 뭘까요? 얘도 A 컨텐츠에 있어요. 얘는 심지어 프린트 버튼도 있어요. 프린트 버튼까지 있어. 왜?
원래 마이 웰니스랩 가이드북에 있어서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위험 요인 옆에 제품을 쓰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품이 아니고 영양 성분으로 나와 있죠. 왜냐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최초로 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건강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이런 플랫폼이지만 여러 다양한 챌린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 흔히들 해지한다고 하죠. 조금 완화해서 분산하기 위해서 영양 성분으로 써놨고요. 영양 성분으로 써놨다 보니까 혹시나 그 영양 성분이 어떤 제품에 있는지를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품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름만 넣으면 또 헷갈리실까봐 제품까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착착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오늘 숙제예요. 출력하는 거. 출력해서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 이 마이 웰니스랩을 여기 리더님들께서 사장님께서 사업으로 혹은 공부로 활용하시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마치 여성분들이 워터파크에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워터파크 놀러 가는데 수영복 뭘 입어야 될까요? 그래도 비키니를 입어야 되잖아요. 예쁜 비키니. 비키니를 입을 뭐라고요? 어떤 거요? 래시가드. 그쵸? 그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비키니인데 비키니를 입었는데 비키니면 적어도 2개는 입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근데 1개만 입었어. 그럼 그건 뭐죠? 그건 사건이에요. 사건. 워터파크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그건 사건이거든요. 마이 웰니스랩 분석의 레포트만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1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2개는 가져야 되거든요. 2개. 위아래 2개는 입어야 되는데 가이드북. 2개는 입어야 돼요. 2개는 반드시. 근데 2개만 입고 또 나가기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래시가드 뭐 이렇게 위에 또 하나 더 입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품 가이드북이에요. 제품 가이드북. 그래서 이 3개가 필수적인 세트고요. 그 외의 영역들, 뭐 이를테면 뭐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뭐 위에 또 치마를 두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리더님들의 선택. 교육을 듣거나 혹은 뭐 A 라이브의 여러 이 마이 웰니스랩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을 뭐 보신다거나 335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얘를 뭐 잘라서도 익혀서도 뭐 생으로도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씹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기초 영양 제품에 대한 것들 필요하고 3개, 3개 지표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 맞는 맞춤 성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 상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들을 또 선택을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얘가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개의 사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성질환 좀 놓고 보면 만성질환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내가 먹은 게 제대로 대사되지 않아서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 있다. 열매 뭘까요? 체지방. 그래서 이 체지방은 아마 마이 웰니스랩을 사업하시는 리더님들은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날씬하다고 노화 속도가 좋게 나오네? 이런 거 그렇죠?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성질환 억제 지수 중에 체지방 관련된 이런 영역이 사실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지방 맞아요.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식생활 패턴적인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체지방이 왜 쌓이는 걸까요? 물만 먹어도 체지방이 쌓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먹고 대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많다라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체지방을 몸에 쌓는 인슐린, 그 인슐린도 굉장히 염증적 경향성이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혈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성분들이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는데 체지방 조절적인 측면에서도요. 얘를 읽어보면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이 다르냐? 체지방을 일으키는 요인,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체지방이 많이 쌓일 수가 있고요. 황당하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도 체지방이 많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성분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뭘까요? HCA죠, HCA.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강낭콩 추출물은 뭘까요? 카보저스트 안에 들어있어요. 카보저스트. 카보저스트는 식이섬유소인데 왜 강낭콩 추출물, 탄수화물? 카보저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강낭콩 추출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탄수화물이 최종적인 분해산물로 분해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단순당으로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큰 입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치 모처럼 식이섬유소나 올리고당처럼. 입자가 크면 소화기계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조금 설명했더니 또 굉장히 많은 리더님들께서 피곤해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고요. 또 지방, CLA나 키토산, L카르니틴 이런 것들 얘는 또 뭘까요? 체지방적인 측면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조절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장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장내 환경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미생물이긴 한데요.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애가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최대한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내 몸에 밀어넣어주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친구예요.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이거 풀 쪼가리 조금 먹었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쥐어짜서 내 몸에 넣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 고마운 친구일까요? 고맙지 않은 친구일까요? 별로 안 고마운 친구예요.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과일을 먹고 사탕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놓치지 않고 넣어주다 보니까 이제 살을 찌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이 다른 영양소가 있다. 셀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 사람인지 생각보다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찐다. 제가 그러거든요. 상당히 별로 많이 먹지 않은데 리더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많이 먹지 않은데 살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은 장내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혈행적인 측면에서도요. 이 부분 혈중 지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혈중의 수준을 억제하는 영양소가 있는 바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식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음식으로 먹었지만 얘가 흡수가 안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토산이나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의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이드북의 한 줄의 정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럼 그거 다 먹으란 얘기야? 아니겠죠. 읽어보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도록 그 가이드북을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혈행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노폐물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하는 영역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이런 기능성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뒤쪽 가이드북 안에 있는 영양 성분과 그 기능만 알면 누트라이트 전문가가 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 다 외워? 처음에는 내 것부터 분석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이런 영역부터 공부하시면 좋겠죠. 하나를 했으면 그 다음 사례, 내 배우자의 것을 분석한다거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이 영양소들이 필요하구나. 제품으로는 어떤 선택이 가장 좋겠구나를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마치 영어 단어가 처음에는 A, B, C, D 노래만 부를 수 있었지만 외국인과 만나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나의 어떤 역량이 올라가겠죠. 그 부분까지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홍길동님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이고요. 이분은 어떤가요? 지금 고속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1.38배속으로 빠르게 고속 노화가 이루어지시고 있고 건강의 속도는 어떻게? 건강의 위치는 빨간색. 정열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살고 계시거든요. 1.38배속 빨간색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건강 지수 3개 지표를 봐라. 뭘 봐라? 숫자도 봐야 되지만 그 숫자 옆쪽 테두리의 색깔을 봐야 되는데 색깔이 뭐가 보이시죠? 빨간색 영역이 2개 보여요. 근육과 대사, 만성질환 억제지수 요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색깔도 봐야지만 또 뭐도 봐야 된다? 등수. 이분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육 밸런스 지수 보면 100등 중에 100등을 하셨거든요. 100등 중에 1등도 어렵지만 100등 중에 100등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8점을 받아가지고 100등 중에 100등을 하셨고 대사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뭘 해야 된다? 근육과 대사적 통제.
그나마 항산화는 그나마 괜찮지만 대사적인 이런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영양적 지원이 좀 필요하신 분이고, 아래쪽에 생활 습관을 가지고는 뭘 봐라? 이 사람의 방향성을 봐라. 방향성. 우리가 지금 현재의 노화 속도와 3개 지표의 점수가 여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경주부터 시작을 해서 경주에서 계속 사실 거 아니잖아요. 서울로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를 타고 뭐 어디 멀리 미국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경주에 있지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 부분, 방향성을 뭘로 봐라? 생활 습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 이 사람이 식사에 문제가 있고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운동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 운동 등수가 100등 중에 100등인데 운동을 지금 그래도 한다고 체크를 하신 거거든요. 노란색.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가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운동과 관련된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화 속도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인체 생리 네트워크에 뿌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되는 영역들이 쩌라락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끝? 그게 아니죠. 가이드북을 가지고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 이건 레포트에 나오는 영역이에요. 레포트 뒷페이지에 보면 건강과 관련된 영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영역들이 다 설명은 되어 있고요. 문제되는 영역에는 색깔이 칠해졌어요. 빨간색은 문제 있는 거, 노란색은 주의해야 되는 거, 까만색은 뭐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그래도 레포트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이거 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고 설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 이분 사실은 이거보다 이게 더 문제였죠. 근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문제였죠. 그렇죠? 근육 100등 중에 100등이니까 근육 먼저 보면 근육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게 다 필요하냐? 가이드북 안에 설명되어 있는 이 영역들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또 일상적인 이런 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로 이야기하면서 이 중에서 요게 필요하겠구나, 이 부분 보실 수가 있죠. 근육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거, 철분도 필요하대요. 왜? 이 철분은 온몸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 말 그대로 근육의 에너지 생성, 근육의 생성의 유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 또 이렇게 읽어보면 또 새로운 또 지식으로 아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또 혈행과 관련된, 죄송해요 빨리빨리 막 넘기다 보니까, 혈중 지질 개선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이런 부분인지를 또 이 결과값을 놓고 한번 면밀하게 파악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비해보기 전에는 누구 거를 가장 먼저 해보자. 내 거, 나의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한 결과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영양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좀 필요한데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것이 나의 결과값과 인체생리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매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이실 거고요. 요거는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리더님들은 요걸 그냥 캡처하시면 될까요? 한 번은요, 하얀색 노트를 펼쳐놓고 내 건강상의 영역의 문제 이거, 근육, 혈행 문제이고 그 혈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요런 거, 얘가 가는 기능 한 줄 한 번은 적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적어보고 읽어보고 또 그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부분의 형광펜 혹은 별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쁜 것만 보고 땡치면 안 되겠죠.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속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해 데이터거든요. 본사 직원이에요. 0.65배속. 근데 사실은 1등은 저는 광주에서 만났어요. 광주 ABC에 교육 마이 웰리스랩 교육을 갔더니 어떤 그 여성 리더님께서 제가 막 교육 오니까 막 바로 막 뛰어나오셔가지고 본인의 노화 속도가 0.5배속이 나왔대요. 그래서 0.5배속이 나올 수가 있는 거냐? 결과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리더님이 전국에서 1등이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드렸거든요. 0.5배속이신 분도 정말 계시다는 거. 그래서 0.65배속의 본사 직원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 건강 상태 좋음 나오죠. 그리고 3개 지표 다 좋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잘했어. 100점. 끝일까요? 너무 잘했으니까 100점이야. 끝.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 사람은 30대 미혼의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방향성이 문제잖아요. 지금 식사와 수면에 불이 켜져 있고요. 식사는 왜 문제일까요? 젊은 여성들 그런 분들 많아요. 아침만 안 먹고요. 회사에 그냥 공복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먹은 다음에 점심은 뭘 먹을까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파스타를 먹거나 빵을 먹거나 막 이런 걸 먹고요. 저녁은 싱글이니까 어떻게 갈까요? 집에 가서 뭐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한 친구끼리 삼삼 모여서 뭐 술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정직하게 요 아래쪽에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수면, 수분, 수면, 식사의 질, 총콜레스테롤, 음주, 스트레스, 체지방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값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의 그 젊음이 30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리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여기저기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도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 결과값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또 본사에서 지금 준비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내 데이터를 좀 공유하면서 하면 좋은데 내 개인정보고 몸무게도 나오고 창피해서 하기 어려워. 좀 샘플 케이스가 많으면 좋겠어. 이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대표 케이스 박피고님 이런 분 많죠. 그렇죠? 고속 노화가 이루어지고 만성 노화, 만성 피로가 있는 분. 두 번째는 뭐냐면 정상인 것 같지만 정상이 아닌 표면 정상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마지막은 노화 관리형. 안심은 금물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또 길이 많기 때문에 저속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이런 샘플 케이스를 이것 또한 A 컨텐츠에 저희가 심의를 다 완료하면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여기 TA그룹의 랠리를 위해서 특별히 조금 먼저 화면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마이 웰리스 랩의 첫 번째 케이스 박피고님의 내용을 보면 가속노화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고요. 주의. 또 복약은 없지만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이런 분이죠. 그래서 노화 속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 가지 모두 문제가 되는 이런 영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체생리 네트워크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 영역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이 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활용해라? 마이 웰리스 랩의 가이드, 개인 맞춤, 영양 성분에 대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분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제품들을 쪼로록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제품을 정리를 해보면 뉴트라이트의 다양한 제품들 중에 이런 제품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고 맞춤 제안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에너지팩과 굿모닝 이 부분을 이 박피고님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나열함님입니다. 여성인데요. 수치는 정상인 것 같지만 약물을 먹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만성질환이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장은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몸 아래에서 이제 표면 아래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이신데요. 노화 속도는 보통인 것 같고 실제 나이보다 마이너스 4살 정도?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어머 내가 잘 관리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노화와 관련된 건강점수 3개 지표를 보면 노화와 만성질환 억제적인 이런 측면에 문제가 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인체생리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도 체지방을 조절해야 되는 영역, 또 수면건강, 식이균형 관련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영양성분, 또 필요한 제품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그래서 최종적인 이런 솔루션 제안으로는 바디키 마이핏과 굿모닝 이게 굉장히 좋은 추천이 된다라는 이런 결과값도 보실 수가 있고요. 김안심님 한번 볼까요? 저속 노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좋아 보이기만 하는 이런 데이터이지만 이분의 데이터도 저속 노화이지만 굉장히 역설적으로 노화 억제, 항산화적인 이런 부분에 간혹가다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듯 하지만 이 지표적인 이런 부분에는 아주 좋지만은 않은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신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운동 수행 능력적인 측면, 지구력 향상, 또 식이균형,
수면 건강,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수면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다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를 놓고 필요한 영양 성분, 또 필요한 맞춤 제품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겉모닝과 더블엑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좋은 이런 솔루션, 이 김한심님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랩 여기 리더님들 건강을 읽어주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나의 건강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장님들의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솔루션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시간 동안 지금 굉장히 눈을 오랫동안 깜빡이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